지금 녹음을 하는 시간이 2021년 12월 27일 새벽 4시 59분이거든요. 몇 달 전에 올해가 가기 전에 소형 성장주의 상승은 오지 않을 것 같다라고 예측했던 저희의 예측이 맞았습니다. 근데 맞았다는 기쁨보다는 이런 예측은 정말 솔직히 말씀드려서 틀리기를 원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도 우주 여행 멤버십을 사셔서 상담 받는 분들의 포트폴리오를 보면 대부분 소형주들이 크게 물려 있는 것을 보기 때문에 이러한 미즈노리 예측이 좀 틀렸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었는데 5일 남은 이번 주를 끝으로 올해가 끝나는데요. 소형 성장주의 상승은 결국은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너무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 자, 다음 주면 새해가 시작이 되죠. 2022년에 소형 성장주의 부활, 상승은 정녕 오지 않는 것일까요? 안 온다고 한다면 이런 영상을 찍을 필요가 없겠죠. 새벽이라서 제가 큰 소리를 못하지만 오랜만에 힘차게 렛츠고 한번 하면서 잠시 끊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힘차게 렛츠고! 어이구, 감사합니다. 자, 2022년에 소형 성장주의 상승은 오지 않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옵니다. 하지만 시그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형 성장주는 항상 끊어가야 하는가? 제가 올 이제 후반기 들어서부터 계속해서 저희 미즈놀 가족분들, 미가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무조건 끊어가야 된다. 짧게 끊어가야 된다 이야기를 했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소형 성장주는 항상 끊어가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추세에 따라 틀리고 종목에 따라 틀립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따가 직접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에 소형 성장주의 상승은 오는가? 소형주라고 할까요? 네, 소형주라고 하죠. 옵니다. 하지만 1분기에는 오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유는 금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금리가 인상이 되면 내년에 금리가 인상된다는 거는 뭐 거의 100% 가까운 일이잖아요. 금리가 인상이 되면 성장주들은 갈 수가 없죠. 특별히 나스닥 종목들은 가기가 힘들죠. 왜냐하면 성장주들은 끊임없이 투자하는 종목이고 돈을 빌려가지고 미래를 향한 성장성을 보고 투자하는 기업들인데 금리가 오른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10불, 20불 빌리는 게 아니라 이들에게는 엄청난 이자 부담이 올 수밖에 없고 그 엄청난 이자 부담은 결국은 이런 성장주들의 마이너스 매출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고요. 더더군다나 이따도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겠지만 이 금리 인상이 되게 되면 최근에 우리가 시장을 봐도 알겠지만 이 금리가 인상이 되면 나스닥이 못 가는 이유가 주식시장은 심리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얼어붙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이 부분이 더 크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즈놀에서는 내년에 이 소형주들의 부활, 상승은 오는가 온다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옵니다. 몇 번 오는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는데 최소 한 번, 최대 한 3번까지는 올 것 같아요. 그럼 언제 오는가? 이거 참 되게 중요한 질문이죠. 언제 오는가를 알면은 참 좋으련만. 내일 주식이 어떻게 움직일지도 모르는데 언제 오는가를 어떻게 정확하게 알아맞힐 수 있겠습니까?만은 우리가 시그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작년과 올해의 주식시장을 가만히 보면 항상 이러한 흐름들이 있었다는 걸 보게 돼요. 처음에 빅테크주들이 갑니다. 그렇죠? 실적이 좋고 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는 빅테크주들이 가고 그 다음에 살짝 조정이 올 때는 어김없이 가치주들이 가요. 가치주, 뭐 코스코라든지 그렇죠? 이렇게 뭐 맥도날드라든지 홈디포라든지. 근데 이때 빅테크가 끝나고 가치주로 시장의 손바뀜이 일어나길 때도 있고 빅테크와 가치주가 동반 상승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러다가 다시금 시장이 좀 좋아지면 다시금 또 빅테크주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어찌됐든 이 코로나 이후에 시장의 주도 섹터군은 다우가 될 수가 없어요. S&P 500, 나스닥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다시금 빅테크의 상승이 오고 난 다음에 빅테크가 쭉 끌어올리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소형 성장주들의 움직임이 시작이 됩니다. 그쵸? 이따 또 보여드릴게요, 차트로. 근데 그러다가 또 바로 소형 성장주들은 이 상승이 지속되기가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작년과 올해의 차이를 제가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다시금 소형 성장주의 급락 또는 하락이 시작이 되면서 가치주로 손바뀜이 이어지게 돼요. 결국은 이걸 하나의 차트로 따지면 시계 방향으로 갔을 때 빅테크주, 가치주, 다시 빅테크주, 그 다음에 소형주, 다시금 가치주, 빅테크주 이런 사이클로 계속 순환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작년과 올해 계속해서 보여주는 일정한 루틴과 패턴이거든요. 자, 왜 이런 사이클이 반복이 될까요? 시장의 큰 추세 때문이겠죠. 당장 실적을 내지 못해도 미래 성장성을 보고 투자하는 게 소형주들이잖아요. 근데 이것은 투자자들이 꾸준히 수익을 내고 있을 때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우량 종목, 좋은 종목들, 우량 종목들의 이제 뭐 팡주식이라고 합시다. 굉장히 많은 투자금을 하고 수익이 났을 때 우리도 어때요? 그럴 때 깊은 눌림목이 오면은 들어가잖아요. 이게 작년에 이제 보여줬던 패턴이죠. 올해 말고 2020년 작년에 보면 시장이 어떻게 됐죠? 작년에 이제 그래프 차트를 보면 이 작년이라고 했을 때 3월 이게 이제 2월이라고 할게요.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쭉 가던 종목들이 코로나 전에 쭉 가던 종목이 코로나 때문에 이때 3월이죠. 2020년 폭락하고 난 다음에 급락이었죠. 급락 한 달 동안. 그리고 나서 시장을 이렇게 좀 잘못 그렸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 이제 2020년 이제 장이라고 한다면 올해 말고요. 2020년 작년 시장이 나름대로 이렇게 가고 있다가 코로나 터진 다음에 급락을 했죠. 요때가 언제였습니까? 3월이었죠. 그렇죠? 골이 깊으면 정상이 높은 법. 그 다음에 다시금 회복해서 시장이 쭉 갔습니다. 언제까지? 9월까지. 그렇죠? 근데 9월까지 이 시장을 이끌었던 종목군이 누구냐면 팡이었습니다. 팡. 그렇죠? 애플, 아마존, 뭐 구글, 그렇죠? 그래서 이 당시 이제 팡이 되게 유명해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팡 주식들이 대형 테크주들이 9월달 여러분 작년 9월달에는 몇 가지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었던 날인데 일단 테슬라도 한몫을 했죠. 플러스 뭐 테슬라, 뭐 엔비디아 뭐 다 있었는데 뭐 마이크로소프트는 팡에 포함이 안 되니까. 근데 9월부터 이들이 조정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 테슬라가 S&P 500 편입이 될 것으로 모든 시장이 예측을 했지만 시장에 편입이 되지 못하는 일이 발생을 하면서 팡 주식들, 특히 엔비디아가 이때부터 조정을 받기 시작하죠. 애플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때부터 시장이 움직였던 종목들이 뭐였냐면 그렇죠. 소형주들이었어요. 소형주. 기억하시죠? 9월 달에 팔란티어가 IPO 상장을 했고 그 다음에 뭐 11월인가요? 12월에 그 도어대시, 에어비앤비 상장을 했고 뭐 이렇게 막 IPO 상장주들이 계속 나오면서 이 시장이 어디까지 이끌고 갔냐면 기억하시죠? 21년 2월까지 딱 가다가 2월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죠? 이 소형주들이 급락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2월이 언제냐면 4분기 실적 발표가 끝나는 시점이었어요. 4분기 실적 발표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 잘 갔습니다. 근데 2월달, 뭐 팔란티어도 1월달에 그때 45불 찍고 뭐 밈주식의 영향이긴 했죠. 갑자기 레딧 종목들이 출현하더니 시장이 막 혼란스러워지더니 2월부터 급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소형주들이 기억하시죠? 이게 작년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부터 이제 올해 2월까지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올해 돼서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거 다시 한번 보면은 소형주들이 두 종류로 나뉘게 됩니다. 어떻게 두 종류로 나뉘냐면 5월 여기 딱 보면 딱 주면 올해 이제 올해예요. 일단은 2021년 올해 5월 말을 기점으로 2월부터 이렇게 폭락하던 소형주들이 세 종류로 나뉘어요. 이때부터 다시 상승의 날개를 피는 종목, 횡보하는 종목, 여전히 뚫고 내려가는 종목. 5월을 기점으로. 그렇죠? 저희 멤버십 영상에서 제가 한번 달았잖아요. 그렇죠? 팔란티어나 스킬즈나 이렇게. 그러면서 이 종목들이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소형주들은 이 2월 달에 이 상승까지는 미치지를 못했어요. 그 전까지 올라가다가 팔란티어 같은 경우 대표적이죠. 한 27불, 8불, 9불까지 가다가 그냥 꺾여버려서 지금은 20불 언더에서 헤매고 있고 그 좋다라고 하는 뭐 다큐사인 같은 경우도 지금 뭐 가이던스가 안 좋게 나오면서 바닥을 치고 있고 그렇죠. 반면에 루시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서 치다가 완전히 지금 합병이 성사되면서 처음에 CCIB였잖아요. 루시드로 성사가 되면서 급등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내년의 시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2022년 1월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2021년 5분기라고 생각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년을 1분기가 아니라 그냥 21년 5분기라고 생각을 하자.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4분기, 지금 우리가 4분기 끝물이잖아요. 4분기 동안 있어 오고 있는 수많은 악재들이 여전히 힘든 변동성이 높은 시장의 흐름들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새해보다는 5분기 실적이 그러니까 5분기다라고 보는 게 낫다. 그러니까 올해 4분기 연장선. 그렇죠? 그렇게 본다면 4분기 동안 소형주들이 갔습니까? 거의 못 갔죠. 그리고 내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리 인상이 예정돼 있거든요. 테이퍼링 뭐 3월 빠르면 3월에 종료한다고 하고 조금 늦어도 5월 안에 종료한다고 하고 그러면 이제 금리가 인상이 됐을 때 가장 직격탄을 맞는 종목들이 소형주들이잖아요. 그렇죠? 가장 직격탄을 맞는. 제가 이제 베가스에서 1년에 한 번 정도 가면 갬블로 주로 이제 룰렛을 좀 하는데요. 처음에는 룰렛이 이제 36배부터 배당이 그다음에 2배까지 있잖아요. 홀짝, 뭐 까만색, 빨간색이면 이제 50% 확률이잖아요. 처음은 이 50%로 시작을 해요. 홀짝 또는 뭐 빨간색, 까만색. 그래서 좀 투자금을 예를 들어서 뭐 1,000불 갖고 시작한다면 한 2,000불을 만들어 놓고 내 본전은 빼고 나머지 1,000불 갖고 이제는 조금 공격적으로 가거든요. 뭐 확률은 낮지만 배당이 높은. 그래서 어떨 때 삘이 딱 오면 그 바둑판처럼 36개죠. 거기다가 딱 걸어서 36배를 먹기도 하고. 근데 그 전까지는 절대 그렇게 안 하거든요. 주식에 대한 심리, 군중들의 심리도 주식에 대한 군중들의 심리도 참 비슷해요. 뭐가 비슷하냐면 시장이 어려울 때는 그래서 사람들이 필수 소비재를 사는 가치주, 경기 방어주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가 어렵거나 어선할 때도 불구하고 여전히 코스코 같은 종목들이 꾸준히 가는 이유, 홈디포 같은 종목들이 꾸준히 가는 이유가 여기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시장이 변동성이 있고 그 다음에 막 이 금리가 오른다라고 하는 게 다가오면 씀씀이를 줄이게 되면서 결국은 소형 성장주들을 지금 놓게 되잖아요. 올해 단타를 쳐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ST 매매법이 단타 치는 영상이잖아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를 좀 줄일게요. 카트 아웃 시켰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단타를 치면서 번 돈으로 우량주를 사시는 분들이 좀 있으셨어요. 단타 쳐서 번 돈으로 뭐 애플을 한 주를 산다던가 엔비디아를 산다던가 테슬라를 산다던가 저는 그분들의 매매를 보면서 참 지혜롭다 생각을 했어요. 참 지혜롭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첫 효시가 아니라 원래 시장의 변동성이 클 때 나타나는 패턴이에요. 단타를 쳐서 늘 큰 돈을 벌기는 힘들거든요. 뭐 단타 쳐서 집 산다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참으로 위험한 발상이고요. 단타를 쳐서는
안전한 우량주 쪽으로 빼는 거예요. 이렇게 우량주를. 자, 그렇다면 내년에 자 미주놀에서는 최소 한 번, 그 다음에 한 3번 정도 온다라고 생각하는 근거가 무엇이냐? 그렇죠. 저희가 지금 예상한 내년도 미주놀이 예상한 이 미주놀 내년의 시장의 예측에 대한 영상들이 있잖아요. 어디 갔지? 요거죠. 그렇죠? 이 영상, 이 오픈 영상이가 꼭 보세요. 이것도 멤버십 영상인데 제가 오픈 영상으로 오픈해 버렸거든요. 보게 되면은 7월 정도부터 우리 탐니 아저씨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7월부터 시장이 다시 반등에 성공해서 언제까지 11월 선거 있는 데까지 올라갈 것이다. 반등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근거로 전반기 때는 금리 인상에 대한 시장이 이제 좀 적응하는 시기죠. 내성을 갖고 좀 적응하는.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적응이 되고 선거를 앞둔 칼자루를 쥔 바이든 행정부가 그대로 놔두질 않겠죠. 시장이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놓으면 선거에 뻔히 지는데 무슨 수를 써서라도 끌어올릴 겁니다. 그 끌어올리는 게 개미들이 주로 가지고 있는 소형 성장주인 거죠. 경제를 너무 주식을 정치 논리로 푸는 것이 아니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요. 어쩔 수 없습니다. 지난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한마디 했더니 시장이 올랐던 거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트럼프 전 대통령 이후로 미국 주식은 정말 이 화이트하우스 이 칼자루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은 최소 한 번, 그 다음에 평균 3번 정도는 저는 갈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임해야 될까요? 2022년에 소형주들, 지금 물린 분들은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요거는 제가 잠시 지금 물 한 잔 먹을 동안 광고 좀 듣고 돌아와서 바로 차트 좀 보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고는 뭐냐면 광고 녹음이 안 됐다고요? 제가 해야 된다고요? 오 마이 갓. 그러면 오케이. 배경음악 좀 깔고 제가 녹음 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주식에 대한 수많은 영상들을 들어도 이게 막상 실전에 가다 보면 잘 안 되시죠. 그게 이제 주식의 사실은 실전과 갭의 차이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희 미주놀의 멤버십 가입을 하셔야 되는 어떤 이유가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라방 어제도 지금 라방을 했는데요. 한 달에 한 번씩 딱 요맘때 오픈이 돼서 요 라니맘닷컴 요 라사모 공부방이 한 달 단위로 운영이 되는데요. 멤버십 먼저 하신 분에 한해서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여기 들어오시게 되면 라방에 참석할 수 있으시고요. 단타 종목들은 매일매일 추천받을 수 있으시게 되고 정말 60불 이상의 정말 알짜배기 주식에 대한 자료들 그리고 민주론 팀장의 이 트위터와 같은 역할로 도움받을 수 있으시니까요. 여러분 장이 힘들 때 함께 오셔서 멤버십 영상 가입하시고 함께 오셔서 이 어려운 때를 함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녹음이 안 됐지. 혼자 다 했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차트를 보면서 보겠습니다. 그럼 2022년에는 어떠한 소형주들이 움직일까? 그거에 대한 시그널이 2021년도에 나왔다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요. 이제 눈치채신 분들 아시죠? 리비안. 지금은 이제 상장발이 꺾이고 이번에 호재래. 실적이 워낙 안 좋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개파락이 됐는데 이미 지금 바닥을 다지고 좀 올라서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리비안 회사가 얼바인에 있는 거 아시죠? 저희가 살고 있는 리비안 얼바인 보면 리비안 트럭들 하루에 한 번씩 볼 수 있어요. 이 로컬 계속 시범 운행하는 것 같은데 멀리서도 잘 보이는 멋진 트럭. 그러니까 리비안을 정말 모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저는 90불이 넘을 때마다 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리비안은 리스크가 있으니까 좀 상승이 전환되는 거 보고 들어갔으면 좋은데 최근에 지금 바닥을 다지고 다시 올라오는 모양새거든요. 자, 리비안이 대표적인데요. 자, 상장하자마자 리비안이 179불까지 이렇게 올라갔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미주놀에서 추천해서? 아니죠. 추세에 맞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추세? 리비안이 상장할 때가 타이밍이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전기차 섹터가 가는 추세였거든요. 전기차. 막 테슬라도 다시 1000불을 넘어서 막 1200불 향해서 막 가고 있었고 루시드도 드디어 바닥을 다지고 다시 올라가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테슬라의 대항마, 거기다 이제 아마존 이 뒷배경 뭐 여러 가지 있어서 상장발로 잘 올라갔죠. 자, 내년에 소형주들도 이와 비슷합니다. 내년에 상장을 앞두고 있는 종목 중에 제가 지금부터 눈여겨보고 있는 기업이 하나 있는데 레딧이에요. 레딧. 예, 맞습니다. 밈 주식하는 그 레딧. 그 사이트, 포털 사이트인데 이 레딧. 이 플랫폼이 내년에 상장을 하거든요. 이런 종목들이 상장할 때 이렇게 상장발이 쫙 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주식을 좀 들여다보니까 쿠팡 같은 애들은 올라갔다 확 내려갈 게 눈에 보이고 올라가지도 않았죠. 첫날만 그랬으니까. 이런 종목들은 상장하자마자 계속 간다라는 게 이제 느낌이 오거든요. 내년에도 여러분 이렇게 추세에 적응하는 IPO 상장주들이 움직입니다. 소형주가. 자, 두 번째는 이제 루시드를 주목해 봐야 되는데, 자, 루시드. 자, 보십시오. 루시드의 일봉 차트. 자, 이때도 비슷했죠. 올 초에 이때는 이제 루시드가 아니었고 CCIB였죠. 스펙 상장. 왜 갔죠? 합병을 앞두고. 근데 결국 이때도 이 루시드가 이 기업이 어떻게 만들어진 기업인지 시장은 다 알고 있죠. 테슬라 출신부터 시작해서 각 자동차 회사들의 내노라 하는 거기 한국계 디자이너도 많죠. 모여서 탄생시킨 쉽게 말해서 제2의 테슬라를 찾고자 하는 시장의 욕구에 잘 부응을 했죠. 하지만 항상 여러분 합병이 된 이후에는 소형주들이 이렇게 쫙 빠집니다. 합병되기 전까지만 가요. 상승시켰던 호재가 소멸된다고 하죠, 보통. 근데 그러다가 루시드가 보시면, 자, 보십시오. 루시드가 이때가 언제냐면 올해 9월부터 자,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 전부터 좀 움직임들이 있었죠. 이때도 보면 보시죠. 5월 달부터 이렇게 움직임들이 있었지만 그래서 본격적인 상승은 9월부터 움직임이 있으면서 10월 말부터 쫙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루시드가 이때 왜 올라갔죠? 네, 맞습니다. 차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차가 미국 루시드 딜러샵에 전시가 되었고 딜리버리가 되는 기사들이 뜨면서 드디어 차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좀 전에 보여드렸던 리비안이 폭락한 이유가 뭐죠? 예상만큼 트럭을 못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얼마 전에 니콜라 주식이 폭등한 이유가 뭐죠? 예, 트럭을 만들어서 어찌됐든 트럭을 4대인가 5대 샘플로 보내고 마음에 들면 100대 주문하겠다라고 하는 계약권을 따내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바로 그와 같이 소형주들은 검증할 수 있는, 이 확인이 가능한 실적을 낼 때 이 오랜 동안의 조정을 딛고 반등하게 돼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물려있는 종목들 가운데 이러한 기준에 규합하는 조건에 맞는 종목들은 무엇인가를 지금부터 구분을 하셔야 돼요. 구분을. 또 한 가지. 그렇다면 상승은 계속 이어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자, 보십시오. 팔란티어를 이제 보시게 되면 아는데, 자, 팔란티어도 보면 이때가 5월이죠. 5월. 정확하게 5월 바닥을 찍고 한번 올라갔다가 한번 올림 줬죠. 이때가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내년에도 이런 올림은 준다는 거예요. 이게 거의 30불이에요. 30불. 27불 정도까지 갔었죠. 그랬다가 다시 어떻게 됐죠? 미끄러졌다가 다시 바닥 다시고 다시 올렸죠. 있다. 또 미끄러졌다가 또 오고. 그러니까 올해도 팔라니는 세 번 정도, 5월 이후에 3번 정도의 그래도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고 난 다음에 지금 이렇게 확 무너져 내려버린 거거든요. 이제 시장의 추세, 내년 금리의 폭탄을 제대로 얻어맞았죠, 팔라니는. 멤버십 분들은 뭐 제가 계속해서 팔라니도 끊어가야 된다. 뭐 저희 미주놀에서 팔라니를 뭐 100개 이상 영상을 올렸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미주놀 가족들의 계좌가 불어나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예. 제가 무슨 알렉스 카프도 아니고. 그렇다면 여러분, 자, 제가 팔라니를 통해서 한 가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보시면, 자, 보세요. 자, 이때가 이제 최고점을 찍을 때였죠. 이때가 날짜로 따지면 올해 이제 1월 말 정도 됐죠. 2월 초 됐나? 물론 이제 밈들이 끌어올린 겁니다. 이거는 밈.
레딧 사이트에서 팔라니 공매도 맞고 했으니까 끌어올리자 이렇게. 하지만 요건을 제끼더라도 팔라니를 보면 이렇게 9월 이후부터는 굉장히 상승이 좋았어요. 무려 8불 90, 9불로 쉽게 따지지만 9불부터 시작해서 45불이니까 이 기간 동안에 무려 종목이 몇 배가 올랐죠? 5배. 이건 엄청난 거죠. 500%. 그래서 이제 이때 뭐 피터 틸에 대한 영향도 있었지만 이때 이제 팔란티어의 광팬들이 서학개미에서도 엄청 생긴 거였고 덕분에 저희 미주놀도 한몫했죠. 팔란티어 계속하면서 이때 이제 구독자가 저희도 엄청 많이 늘었었는데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 싶은 건 요때랑 비교하자 이거죠. 두 박스를 무엇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이때는 모든 게 우상향이었어요. 심지어 이렇게 조정을 받아도 우상향이었는데 이때는 두 번째 박스는 뭐 반등이 와도 이거는 거의 뭐 데드캣 바운스 같은 느낌이지 전반적으로는 올해 같은 경우 이렇게 하락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작년과 올해 차이는 뭐죠? 그렇죠. 작년에는 제가 아까 초반에 보여드렸던 요 종목 요거 이 보여드렸던 빅테크주, 가치주, 빅테크 소형주, 가치주의 어떤 패턴. 근데 빅테크주가 이때부터까지 갖고 그거를 이어받아서 올라가는 모든 소형주들이 올라가는 추세였다는 거 이때가. 이때는 모든 소형주들이 올라가는 때였다는 거고 이때는 모든 소형주들이 조정을 받는 시대였다는 거죠. 그래서 BP 추세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다른 거는 전혀 없어. 오히려 팔란티어는 이 기간에도 꾸준히 회사가 더 발전을 했죠. 시가총액이 높아지고 그렇죠. 매출이 더 높아지고 물론 이제 인사이더들끼리 나눠 갖고 뭐 내부자들 거래하는 거는 변함이 없지만 그렇죠. 그렇다면 이런 올해 같은 장에서 소형주들을 이렇게 끊어가는 거고 이런 장이 다시 온다. 이런 장이 뭐 매년 오진 않죠. 이런 장이 온다 그럴 때는 소형주들을 끊어가는 게 아니죠. 이런 장이 올 때는 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위험 요소가 있어도 소형주들로 들어가야죠. 그래서 수익을 충분히 내야죠. 끊어가는 게 아니라 계속 상승 추세선이 꺾일 때까지는 계속 가지고 가야 되는 거죠. 물론 팔라니도 당연히 올해가 가기 전까지는 이게 전환이 되긴 힘들겠죠. 딱 보면 이게 전환이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지금 시장이 이렇게 무너진 상태에서는 소형 성장주들의 시장이 무너졌다는 걸 얘기합니다. 전환이 되기 위해서는 강력한 뭔가의 호재가 필요해요, 사실은. 근데 팔라니가 그래도 지난 겨울에 이렇게 올라갔던 거 중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리스와의 코로나 추적 뭐 계약, 영국과의 추적 계약, 뭐 일본과의 추적 계약. 그러니까 코로나의 일종의 수혜를 입은 것도 우리가 어느 정도 인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오미크론 터지고 델타 터졌을 때 델타와 오미크론을 추적하기 위해서 팔란티어와 계약했던 국가들에 대한 기사가 있었나요? 저는 한 건도 보지를 못했거든요. 오히려 올 초에 한 15개 국가와 딜이 계속 성사 중이라고 이렇게 약간 뒤로 나온 소문들이 있었는데 결국 일본 하나 계약하고는 끝나버렸어요. 근데 일본 계약하고 난 다음에도 시장은 그때 내려갔던 것을 기억을 하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이러한 시장이 다시 오기 전까지는 여전히 내년에도 끊어가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상승으로 전환이 될 때 물타기를 해서 단가를 낮춰서 빠져나오시든지 아셨죠? 흑자 전환하는 종목을 주목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년의 소형 성장주들은 어떤 종목들이 가느냐? 결국 EPS, 그렇죠? EPS가 흑자로 전환되는 종목 플러스 끊임없는 호재, 어떤 호재? 루시드가 보여주었던 것처럼 가시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그런 실적이 나타나는 게 돼야 되고 이 모든 것 속에 전제가 되는 것은 변함없이 또 강조하는 성장주들이 가야 되는 추세가 왔을 때 이게 바로 삼박자가 엮여지면서 간다는 겁니다. 아셨죠? 그럼 EPS 확인하는 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야후 파이낸스에서 여기서 종목을 치는 겁니다. 티커를 딱 치면 팔란이 여기를 딱 치세요. 복잡한 재무지표 보지 마시고 팔란티어 딱 치면 팔란티어에 대한 이게 쭉 나오잖아요. 뭐 이 마켓 캐피탈은 이건 이제 시가총액인 거고 쭉 나오는데 이렇게 EPS가 이거 보면 마이너스 0.28이죠. 요게 이제 마이너스가 아니라 이제 플러스로 전환될 때 비로소 이제 팔란티어가 흑자로 전환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거의 다 왔죠.
제가 늘 보여드리지만 이 종목이나 다큐사인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다 왔어요. 마이너스 0.58, 마이너스 0.2. 그러니까 지금 우량 종목들, 뭐 애플 같은 경우는 당연히 플러스겠죠. 플러스 5.61. 그렇죠? 아마존도 당연히 플러스겠죠. 플러스가 아니면 말이 안 되니까. 플러스 51. 코카콜라 당연히 플러스겠죠. 플러스 2.03. 코스코 당연히 플러스겠죠. 플러스 11.63. 그러니까 물려있는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물려있는 소형 성장주들의 EPS가 흑자 전환에 임박한 그런 종목들 가운데 당시 추세, 내년에 다가올 추세, 지금 가장 유력한 게 메타 쪽이죠. 그렇죠? 메타 하면 또 떠오르는 소형 성장주들이 몇 개 있죠. 그렇죠? 유니티라든지 뭐 로블록스라든지 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종목들이 추세와 함께 강력한 호재가 따를 때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 오케이? 여러분,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됐다고 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개불 메꾸기 위해서는 멤버십과 라사모에 가입하셔서 함께 이 위기를 이겨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녹음해서 걸걸한 목소리인데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영상으로 계속해서 보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